쌍라면? 쌍라면이 맛있다고요? 너희 나이 땐 쌍라면 맛있을 때냐? 생각하면 생각이 있으면 응. 너 집도 잘 살면서 왜 그래? 나는 저희 집이 잘 쓴다. 너희 집 부자잖아. 아빠 차가 뭐라고? 볼보? 그러고 있어요. 주혁이 너희 집은 아빠 차가 뭔데? 부자 새끼들밖에 없냐고 어떻게 뭐야? 물어보나? 지한이 너희 집은? 소렌토. 소렌토. 너랑 나랑 서민이네. 쟤네들은 갑부집 아들들이고. 아니요. 야, 자동차가 수입차면 자동차세 얼마 비싼 줄 알아? 아니 그게 저희 차는 너희 차가 아니야? 아빠 회사차인데. 아빠 회사 뭐야? 아빠잖아, 이 새끼야. 아빠 사장인데 뭐, 씨. 그게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 공부 안 해도 돼. 형이 아빠 회사 인수 받고, 너는 그 회사에서 경비 쓰고, 뭐야. 저희가 그렇게 부자는 5 이상의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초의 자연수는 5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최초의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최초의 자연수가 5죠? n값이 5였을 때 좌변값이 누군데요? 와, 좌변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 좌변이라는 거는 화장실에서 들어봤어? 우변값 구했습니다. 우변값이 누군데요? 그럼 선생님은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억을 매번 쓰기 싫어서요. 그러면 기억은 성립해요? 오른쪽이 커나 같은 건 성립합니다. 두 번째, 최초의 자연수일 때 성립합니다. 이번에는 뭐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지? 이런 했으니까 이제 유치한. 아, 그걸 아, 나 지금 누가 볼까봐 창피하다. 자, 5대2 했거든? 최초의 자연수 대입 수학적 귀납법은 최초의 자연수를 대입하고 K를 갖다 대입한 거를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번째께 성립한다는 거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네. 뭘 대입하다면 뭘 보여주겠다고? 최초의 자연수를 대입한다고 K를 대입,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네. 이제 K를 대입할 차례입니다. K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K 대입하게 되면은 2K-3의 값이 2의 K-2승보다 작다가 성립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이걸 지금 보여줘야 됩니다. K번째 게 성립한다는 걸 얘기한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럼 K 플러스 1번째 건 누구야? K 플러스 1번째 게 누구냐고. K 플러스 1번째 게 이거예요? 나 지금 이거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걸 보여주려면 무슨 짓을 하면 저걸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양변에 2를 더해볼까? 양변에 2를 더하면 왼쪽이 뭐가 되는데? K 오른쪽은 뭐가 되는데? K 마이너스. 이런 거 맞아요? 선생님이 계획하는 건 뭘 계획하고 있냐면 지금 파란색으로 쓰는 건 답에 쓰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게 1번식이야. 이게 2번식이야. 이게 1번식이고 이게 3번식이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K번째 걸 가지고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번식보다 2번식이 커나 같은 거 알지? 네. 보여줘야 될 거는 1번식보다 3번식이 커나 같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그럼 중간에 무슨 말을 하면은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어떤 말이 추가되면 이걸 가지고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야? K가 2번식보다 3번식이 커났다고 얘기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맞아요? 1번보다 2번이 크고 1번보다 3번이 큰데
중간에 이 말이 추가되면은 1번보다 2번이 크고 2번보다 3번이 크니까 1번보다 3번이 크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나요? 니네 이된 거 맞아요? 파란색으로 쓴 건 답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2의 k-2승 플러스 2의 값보다 2의 k-1승의 값이 더 크다는 거 보여주고 싶거든? 그래서 이거 뺀 녀석의 값을 확인해 보려고. 빼게 되면은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2의 k-2승인데 뒤에 있는 이 녀석의 값은 2 곱하기 2의 k-2승인가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앞에 건 1 곱하기 2의 k-2승이라서 1 곱하기 2의 k-2승 빼기 2 곱하기 2의 k-2승이면 이게 누군데? 마이너스 K 이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K한테 뭐 대입하는데? 5 이상의 숫자만 집어넣어? 5 집어넣은 게 누군데 K한테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6이야? K한테 6 집어넣으면 대입하라고 6 집어넣으라고 이씨.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야? K한테 그러면 앞으로 5 이상의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무조건 이건 음수인 거네? 이게 음수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K한테 5 이상의 숫자만 집어넣을 거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음수야. 그럼 누가 크다는 얘기야? 앞에 게 크다는 얘기야? 뒤에 게 크다는 얘기야? 뒤에 게 크다는 얘기네. 그럼 우리는 1번보다 2번이 크다는 건 알고 있었고 이건 가정한 상태였고 2번보다 3번이 큰 걸 지금 여기서 보여준 거잖아. 그러면은 결론 지을 수 있네.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다고? 2k-1보다는 2의 k-2승 플러스 2가 더 크고 걔보다는 2의 얘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린 다 보여줬어. 뭘 보여줬냐면 얘가 k 플러스를 대입한 좌변 이게 k 플러스를 대입한 우변이에요? 그래서 지금 확인한 거 이걸 확인했습니다.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n이라는 문자로 표현되어져 있던 기억이 성립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n이 5보다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뭘 대입해도 기억의 능식은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최초의 자연수 대입해서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 K번째 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란색은 답에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은 A는 네, 파란색은 우리가 어떤 걸 보여줄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쓴 거지 답에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6일 동안의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계획표를 작성하는데 각 과목을 공부하는 횟수는 모두 똑같습니다. 하루에 2과목씩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은 계획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든 겁니다. 하루에 2과목씩 공부합니다. 그런데 만들 수 있는 계획표의 경우의 숫자가 a 곱하기 b승입니다. a, b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하의 경우의 숫자네. 6일 동안의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을 공부할 건데 예시되어 있는 녀석의 값은 국어가 하나, 둘, 셋, 4번? 영어는 1번, 2번, 3번? 4번. 수학은 몇 번이야? 수학도 4번인가요? 지금 모든 과목을 지금 4번씩 들어간 거네? 그런데 각 과목을 공부하는 횟수는 똑같다고? 그럼 12칸이 있으니까 모든 과목은 4번씩 들어가야 되는 거네? 4번씩 들어갈 건데 만들 수 있는 계획표의 가지수를 구하래. 만들 수 있는 계획표의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되려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들 수 있는 4번, 4번 들어가야 돼? 네. 빈칸이 12개 있고? 그런데 각각의 칸에는 2개씩만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하지? 국어로 한글로 쓰기 귀찮으니까 국어로 A라고 할게요. 영어는 B라고 할게요. 수학은 C라고 하겠습니다. 12개 알파벳을 여기다 빈칸에 채워넣어야 되잖아. 빈칸에 채워넣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점만 구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구해? 이 자리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 7번 자리 이렇게 얘기한다면 1번 자리부터 12번 자리까지 알파벳들을 일렬로 쭉 나열한 다음에 나열된 알파벳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럼 결국은 12개 알파벳을 일렬로 배열한 거랑 똑같은 경우의 숫자겠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럼 먼저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쌤이 A하고 B하고 C를 순서 바꾸는 건 몇 가지야? 네, 3패까지 6가지예요? 근데 A하고 B를 순서 바꾸는 건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왜 세 가지야? B, A, B, A, B 이렇게 세 가지라고요? 그거하고 배운 거 있잖아. 왜 세 가지야? 3, 1, 네. 그치. 똑같은 게 2개 있으면 2팩분의 3팩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럼 지금은 12개를 배열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12개를 일렬로 배열하려고 하는데 3팩을 계산. 4팩이군요. 네, A가 4개 똑같은 문자니까 4팩, B도 똑같은 거니까 4팩, C도 똑같은 거니까 4팩. 똑같은 건 순서가 바뀌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2개가 순서 바뀌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2팩을 분모에 쓰는 것처럼 A 4개 순서 바뀌는 거 의미가 없고 B 4개 순서 바뀌는 게 의미가 없고 C 4개 순서 바뀌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녀석의 값을 계산해서 뭔가 선생님 잘못한 것 같은데? A 곱하기 2의 비승으로 쓰라고? 접근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절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려면은 A, B 값을 더하라고. 이게 50점이야? 아, 그렇지. 문제 하나당 단위치면 50점만 이랬었지, 지금. 만점이면 음, 아,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구나. 선생님, 이 말을 못 읽었다. 하루에 혹시 2과목이라서 이렇게 배열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동시에 이런 거 맞아요? 음. 여기에 A하고 A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했을 때 이렇게 쓸 건데 지금은 하루에 2과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되시는 거 맞아요? 그럼 방법이 다른 거네. 하루에 2과목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집어넣지? A, B가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잖아. AA, BB, CC 이런 거 같이 쓰면 안 되죠? 방법을 어떻게 하지?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 3개 중에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녀석의 값은 3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었어. 3개 중에 하나를 A를 집어넣었어.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집어넣어? 2개. 여기다 2개 중에 하나 집어넣었어.
근데 여기는 A, B 중에 아무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중간에 꼬여버리게 될 텐데. 과목은 4개. 과목은 4개. 어디서 꼬이게 될까, 나중에? 이렇게 하면 중간에 꼬이게 될 거야. 그럼 방법을 뭐라고 하지? A라고 하는 과목이 있죠? 네. A를 며칠차에 집어넣을지부터 결정하자고요. A를 집어넣을 날짜를 선택하는 거. 그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3, 6군데 중에 4군데의 날짜를 뽑으려고요. 6일차 중에서 4개 날짜 뽑았습니다.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A들은 지금 여기다 집어넣을 계획이야. 6시사가 그 가지수입니다, 지금. 근데 각각의 A들은 위인지 아래인지를 결정해야 되죠.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각각의 A들을 위, 아래 집어넣은 경우가 몇 가지야? 2가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예요? 그래서 A 위치는 내가 결정했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이제 할 일은 여기 무조건 BC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네. BC의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여기 BC 집어넣는 게. 2가지. 여기도 BC만 넣어야 되지. BC 집어넣을 수 있는 가지는 2가지예요? 여기까지 완료했나요? 이제 할 일은 여기다 채울 수 있는 걸 결정해야 되죠. 나한테 뭐가 남았어? B 2개, C 2개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죠. 이거는 B나 C가 아무나 들어도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자고? 네 개가 아무렇게나 순서 바뀌어도 되니까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이걸로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6시4의 값은 6시4의 값은 6시2하고 똑같아요? 2일분의 6호 15. 24를 2 곱하기 4로 나누겠습니다. 2가 몇 개 있어? 2가 몇 개 있어? 7개. 이건 다 사용했죠. 이 4개, 이 2개, 여기서 이 하나 7개? 그럼 3하고 15가 있으니까. 40. 따라서 A의 값은 45. B의 값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진짜 이해된 거 맞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2022년도 세종 캠퍼스 수시논술고사 모의고사가 아니네. 실제 기출문제네. 사과, 배, 감, 오렌지가 각각 3개씩 있습니다. 12개의 과일에는 각각 서로 다른 원산지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과는 3개 있는데 3개의 사과에는 원산지가 뭐 청송, 대구, 뭐 울산 이렇게 다른 원산지가 찍혀 있다고? 그럼 사과는 원산지 스티커 붙어 있잖아. 다 다른 원산지 스티커. 그럼 3개의 사과는 서로 구분이 되는 다른 사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물들은 다른 거라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야. 사과가 3개 있으면 그 사과 3개는 구분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편인데 이 문제는 원산지 상표가 서로 다른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과들은 서로 다른 사과라고 인식할 겁니다. 사과고 배 한 개의 가격은 각각 2,000원. 감과 오렌지 한 개의 가격은 각각 1,000원. 아,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아닌가? 경우의 수 맞는데? 사과는 2,000원인데 오렌지하고 감은 1,000원씩입니다. 10,000원을 모두 사용해서 과일을 살 때 적어도 사과 한 개하고 배 한 개는 반드시 포함해서 사는 경우의 수가 필요합니다. 아, 연립방식 문제구나, 이 문제는. 사과의 개수를 X개, 배의 개수를 Y개,
감의 개수를 Z개. 하나 더 있어? 오렌지 개수는 W개라고 하겠습니다.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과하고 배의 가격은 각각 2,000원, 2,000원짜리, 2,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원짜리. 근데 10,000원밖에 없습니다. 10,000원을 모두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사과하고 배는 무조건 하나 이상 사라고? 사과를 X개를 사면은 2000X가 사과 사는데 든 비용이야? 배도 2000Y입니다. 감하고 오렌지의 값은 1000원씩이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10,000원어치를 구매하겠습니다. 그럼 2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의 값이, 10. 근데 사과가 X였잖아. X의 값 무조건 하나는 반드시 사야 돼? Y의 값도 하나 이상 산다고요? 하지만 Z하고 W의 값은 빵해도 상관없죠?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X하고 Y의 값은 자연수고 Z하고 W의 값은 의미 아닌 정수인가요? 그러한 순수성 계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X 플러스 Y의 값의 최소값이 누군데요? XY 더한 거의 최소값이 2예요? 합의 값이 2가 될 수도 있고 합의 값이 3이 될 수도 있고 합의 값이 4일 수도 있고 합의 값이 5일 수도 있나요? 합의 값이 2였을 때는 ZW 더한 거는 되신 거 맞나요? 그러한 경우의 수를 세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X, Y, Z, W의 순수쌍이 몇 개 있을까? 먼저 더해서 2가 나오는 자연수는 몇 쌍이 있어요? X하고 Y의 순수쌍은 1, 1, 한 개밖에 없나요? 더해가지고 6이 나오는 Z하고 W는 몇 개야? 5개. 손가락으로 세볼까요? 0, 6, 15, 24, 33, 42, 51, 6방. 7개. 죽여버릴까 그냥 아주 그냥. 요플라는 자, 더해가지고 3 나오는 자연수는 몇 개 있어? 더해서 4 나오는 건 몇 개야? 또 손가락 써? 0, 4, 1, 3, 2, 3, 1, 4빵. 죽여버릴까 그냥? 이번에 말 못하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자, 3에는 자연수는 몇 개야? 3개. 3개야? 네. 2면은 몇 개야? 아니구나. 나 이 똥멍청이들 진짜. 나 씨. 빵이 11, 2빵. 3개. 죽어. 자연수 더해서 5 나오는 건 몇 가지야? 네. 네, 자연수 더해서 5 나오는 건 4가지입니다. 빵 나온 건 몇 개야? 7 더하기 10 더하기 9 더하기 4라고요? 더하기는 못하겠는데? 주요가 빨리 해봐. 30이에요? 못 믿겠어. 너희가 어떤 새끼들 내가 믿으려고 하고 있지 내가 지금? 30 맞네요. 네. 네, 안 믿기를 잘했어. 항상 확인해야 되겠어요.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무리함수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교점이 P점입니다. 그때 역함수의 값이 Y축과 만한 교점 좌표를 Q라고 할 겁니다. Q점을 Y넥스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1점입니다. 삼각형 PQ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일단 무리함수부터 그리겠습니다.
무료함수가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점의 좌표가 누구야?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 출발합니다. 0대 2번 누구예요? 이런 무료함수인 것 같습니다. 무료함수의 역함수가 뭐지? 로그함수의 역함수가 지수함수고요. 지금 멍청함을 뽑는 배틀장이 아닙니다, 지금. 원래함수와 역함수는 무슨 관계 있는데요? y는 x는 축이 아닙니다. 축은 x축, y축이 축이고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입니다. 그럼 대칭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출발하나? 그 무료함수의 역함수가 누구냐고요? 네, 무료함수 역함수는 항상 이차함수입니다. 무료함수 역함수는 이차함수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건 제일 처음에 뭐부터 구하라고요? 뭐 구하라고? 교점부터 구하라고요? 그럼 교점은 어차피 fx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여기가 p점이잖아. 그거는 yx하고 fx의 교점과 똑같아요? 그래서 갖다 놓겠습니다.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1의 값이 x라고요? 양변 제곱했습니다. 양변 제곱에서 2항까지만 산수 조금 생략했습니다. 그 x값이 누구누구 있다고요? 네, 마이너스 2하고 1이라고요? 그럼 지금 뭘 선택해야 될까요? 네, 지금 x의 값은 1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p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네, y는 x 위에 있으니까 1,1이라고요? p점 좌표는 구했습니다. 역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래요? 이게 역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인가요? 근데 원래 함수는 멀디2번 빵이 나왔었는데 이 함수의 값은 멀디2번 빵 나오냐고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대칭했으니까요. Q점 좌표값 0, 마이너스 2입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y는 x 대 대칭한 점의 좌표가 r점이라고요? 얘가 r이에요? 그럼 세점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요구한 건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필요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PQR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요?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고요? 세 점의 좌표가 지금 한 점이 마이너스 2, 빵, 또 한 점은 0, 마이너스 2, 또 한 점은 1, 1인가요? 세 점 중에 원점이 있나요? 세 점 중에 원점이 없습니다. 원점이 있어야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을 평이동한다고 해서 삼각형 넓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하려고 하는 건 X축 방향으로 싹 다 이만큼 이동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점의 좌표는 0, 0이고요. 두 번째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고요. 세 번째 3, 1인가요? 그러면 원래 PQR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랑 평이동한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똑같기 때문에 이거의 넓이의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이었을 때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세 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이었을 때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냐고요? 아, 나 이 병신들 진짜 어떻게 죽여버리지 그냥. 아, 주역이 뭐야 어떻게 구해? 모르겠어요. 2분의 1 절대값 바깥쪽끼리 곱한 거랑 안쪽끼리 곱한 거에 차이값을 가지고 넓이를 구합니다. 여러 차례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개돼지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답이? 4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3차 함수하고 직선이 있습니다. 3차 함수하고 직선이 있는데 0이 아닌 실수 mn에 대해서 다음 함수가 3차 함수가 위에 있으면 h는 3차 함수를 그리세요. 1차 함수가 위에 있으면 h의 값은 1차 함수를 그리세요. 그럼 h라고 하는 녀석은 두 함수 중에 위에 있는 함수를 선택한 게 h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위에 있는 것만 선택했는데 미분이 가능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할 때 m과 n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mn은 0은 아닙니다.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싶습니다. 그림을 갖다 그렸더니 미분해야지 극점 좌표 구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미분했습니다. 근데 얘는 인수분해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근해 공식으로 미분해서 빵 되는 걸 구할 수 있나요? 근해 공식 사용했습니다. 근이 누군데요? 짝수 공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분해서 빵 되는 게 두 개 있나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의 값은 양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의 값 음수입니다. 3차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입니다. 3차 함수는 극점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의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 되면은 위의 것만 그림을 그렸을 때, 더 큰 녀석, 위의 것만 그림을 그렸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할까요? 미분이 가능하려면 뾰족한 점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아, 선생님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자, 그럼 위의 것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데? 위의 것만 그림을 그리면 둘 중에 더 큰 것만 위의 것만 그림을 그리면 뾰족한 점이 있어 없어? 뾰족한 점이 있어요? 그럼 이건 미분이 불가능해. 여기서 미분 불가야. 이러면 안 되잖아.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생각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도대체 저 직선 gx의 값이 어떻게 되어야지만 미분이 가능한 거냐고. 아, 생각을 하라고. 우리는 다 이과생이고 미적분을 배우셨습니다. 모든 3차 함수의 건 변곡점을 갖습니다.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그래프를 관통합니다.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그래프를 관통합니다. 그러면 위의 것만 선택한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위에 있는 녀석의 값이 gx였고 이 다음부터는 포물선인가요? 포물선처럼 생긴 이 3차 함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뾰족한 점이 있어 없어? 이런 뾰족한 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변곡점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변곡점을 어떻게 구하는데 우리가? 변곡점을 어떻게 구하냐고요? 그 미분을 기본적으로 한 번만 더 미분합시다. 이 도함수의 값을 한 번 더 미분했습니다. 그럼 점의 좌표 누구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인 건 알고 있나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 gx가 궁금한 거 아니었어? gx의 값이 궁금한데 이 점 좌표가 누군데? 저 점 좌표를 구하면 f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돼? f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6 플러스 1 접선의 기울기도 필요해? 빨간색 선의 기울기도 필요하냐고. 미분한 거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 점의 좌표는 변곡점의 좌표의 값은 누구라고요? 기울기는 누구라고요? 되신 거 맞나요?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죠. 그리고 마이너스 8을 지나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게 뭐 마이너스 1, 9, 9, fx에 마이너스 1. 아, 이거 8이 아니라 9라고? 아, 9네요. 맞아요. 네 말이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이 점 좌표 마이너스 1, 9입니다. 그럼 접선 구했습니다. 접선이 누군데요? x 플러스 이제 끝났습니다. y의 값은 마이너스 9x. 끝이에요? 얘가 지금 gx였으면 좋겠습니다. m 값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n 값은 마이너스 9입니다. n 값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그리라는 얘기였네요. 이 문제는. 자, 좌표 평면에서 점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T의 값이 빵일 때 1,0에서 출발합니다. 최초에 출발한 점의 좌표가 원점이 아닙니다. X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시각이 T였을 때 속도의 값은 알파의 속도로 X축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점 P에서 곡선 포물선이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을 때 이 접선과 Y축에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를 Q라고 할 겁니다. Y축으로 움직이는 점 Q점의 좌표에 시각 T가 2에서의 속도의 값 마이너스 48입니다. P점 좌표는 어디 위로 움직인다고? P점은 어디 위로 움직인다고 아까 읽었잖아, 같이. Q점은 어디 위로 움직인다고? 죽여버릴 수도 없고, 진짜, 이씨. P점은 X축 위로 움직이는데 Q점은 어디 위로 움직이는지 읽었잖아, 방금. Y축 위로 움직여요? 이 특급 장애를 선생님 언제 고칠 수 있을까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점,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Q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P점 좌표의 값은 1,빵에서 출발합니다. 1,빵에서 P점은 출발할 건데 속도의 값이 알파라고? 알파의 값은 양수라고? 알파가 음수면 1,에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고 알파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알파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속도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정확히 시각이 T인 순간에는 어디 위치했을까요? 자, 시각이 T였을 때 어디에 위치했을까요? 네, 그렇죠. (1초에) 알파만큼 갈 거라서 t초 후에는 알파 t만큼 가 있겠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Q점 좌표의 값은 포물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 양수라고? P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포물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포물선이 지금 이런 포물선이 있습니다. 아이씨, 이거 좀 더 옮겨야 되겠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아니어서 이 점을 좀 더 앞으로 당겼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알파 t만큼 이동한 점이 이게 P점입니다. 시각이 T였을 때 P점입니다. P점에서 뭘 그라고요? P점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라고 했나요? 그럼 P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을 갖다 그리면 아이씨 좀 더 과장되게 그렸어야 되네.
자, P점에서 접선 그리고 있습니다. 너 뭐야? P점에서의 접선을 그렸습니다. 네,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P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 양수인 상태입니다. 이 접선과 Y축에만 생긴 점의 좌표가 Q점이라고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 맞아요? 이해가 되는 거 맞냐고요? 여기가 Q점입니다. 근데 문제가 시킨 거는 Q점의 좌표는 Y축으로 움직이는 점인데 시각 t가 2였을 때 속도의 값이 마이너스 48이라고? 된 거 맞아? 그럼 문제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걸 이용해서 알파를 구하세요. 알파는 양수예요.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할 건데? 자, P점은 구했잖아. 뭐 구할 거야? Q점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네, Q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Y절편을 구하려면 접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접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접점 좌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접점 좌표 구할 생각입니다. 접점 좌표의 값은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는 접점의 좌표는 t, t 제곱이라고 포물선 위에 점의 좌표를 잡았습니다. 접점은 이 점이고 이 접선의 기울기는 누군데요? 네, x제곱을 미분해서 2x한테 t를 대입해서 접선의 기울기 2t입니다. 접선 구했습니다. 접선의 값이 y-t제곱, 접선의 기울기 값은 2t, x-t까지 접선 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굴 지난다고? at 플러스 1,0을 지난다고? 그럼 대입해서 동화 성립하겠네요? at 플러스 1 값을 대입해서 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입했더니 마이너 t제곱 2t 곱하기 알파 t 플러스 1 마이너 t예요? 마이너 t 제곱의 값이 2알파 t제곱 2t 마이너스 2t 제곱? t제곱을 다 왼쪽으로 이항해 줄까? t제곱을 왼쪽으로 이항했더니 1 마이너스 2알파 t제곱이에요? t의 값은 시간은 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t의 값은 무조건 양수값입니다. t의 값이 양수값이면 t는 약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t가 누구예요? (1 2알파분의 2의 값이 t의 값입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y절편이 필요하다고요? 원래 y절편의 값은 직선의 방정식에 뭐만 대입하면 돼? x한테 0 대입했습니다. 오른쪽은 마이너스 2t제곱, t제곱 이항했습니다. 근데 t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t 대입했습니다. 말해. 제곱. 제곱에서 부호 바꿨다고요? 자, 그때 문제는 Q점 구한 것 같은데? 근데 Q점에 뭘 구하라고요? Q점이 T가 2였을 때 속도가 마이너스 48이니까 Q점의 속도를 구해야 되겠네. 이거 미분하면 뭐야? 미분하면 알파야?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죠. 그래서 아까 P점의 속도니까 알파였던 거죠. 자, Q점의 속도 구하고 있습니다. Q점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 돼요? 근데 이거 미분하기 싫잖아. 이거 미분했습니다. Q의 속도는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2t라고요?
그럼 여기서 t 대입한 게 훨씬 편하겠네요. 1-2알파분의 이게 Q점의 속도네. t한테 뭐 대입하라고요? t한테 2 대입했습니다. t한테 2 대입할 게 없네? 맞아요? 맞냐고. 그게 뭐라고요? t가 2였을 때 속도의 값이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48이라고 했었나? 그럼 약분했더니 12. 1-2알파의 값은 2항했더니 12분의 11. 2항했더니 2알파. 알파가 누구예요? 24분의 10.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접선과 속도의 문제를 동시에 물어봤습니다. 접선 속도, 위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한글이 너무 많다. 등비급수네. 아래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 값은 2, 세로 값은 1이 되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을 R론이라고 하겠습니다. R론의 왼쪽부터의 넓이의 비율은 3대2 대 3입니다. 그런데 세로 길이가 1이고 가로가 2인 사각형을 3대2 대 3으로 쪼갰다고? 그랬을 때 3분 A1, B1에 수직되는 두 개의 선 A2, B2, C2, D2를 추가했습니다. R론의 모든 선분과 추가된 두 선분 A2, B2, C2, D2를 포함하는 도형이 R론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3대2 대 3이라고? 근데 여기 있는 사각형들은 전부 다 높이가 똑같아요? 세로 길이의 값은 1, 가로 길이의 값은 2였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값, 넓이의 값이 3대2 대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길이 값도 3대2 대 3인가요? 3대2 대 3이면 더했더니 8. 2라는 길이의 8분의 3? 아, 8분의, 맞아요? 2라는 길이의 8분의 2? 2라는 길이의 8분의 2? 계산 잘못했어요. 2라고 하는 길이의 8분의 3? 이 길이값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도형이 R2입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또 3대2 대 3이 되게끔 잡는다는 것 같은데? 직사각형 A2, B2, C2, D2의 값을 위치로부터 변해 B가 3대2 대 3이 되게끔 A2, B2의 수직인 선 A3, B3, C3, D3를 추가했습니다. 이번엔 세로선을 쪼갰다고? 높이의 값 1이었잖아. 넓이가 3대2 대 3이라고요? 이만큼 길이 값은 누군데요? 이렇다고요? 이해된 거 맞아요? 자, 여기 실제 길이 값을 다 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라고 했는데 좌우에 올 사람 없는데 누구야? 생각 안 모르겠어요. 잘 못 봤어요. 방금 왔던 엄마는 올해 애가 이화여대를 갔는데 동생애도 지금 보내고 있거든? 기임도 똑같은 거잖아. 니네 형 동국대 갔고 너 동생 보낸 거잖아. 근데 그 이화여대 다니는 애 동생애는 상태가 졸라 좋아. 기림이 난 상태가 졸라 안 좋고. 기림아 네. 공부 좀 해 이 새끼야. 네, 저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다 왔어요. 쌤이 너를 이미 분석이 끝났어. 아, 너 약간 주둥이로 공부한 타입이야. 정확하신데. 네. 실제로 공부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해야 될 거 있는 건 알고 근데 막상 책상에 앉으면 잘 되지는 않고 네. 이렇게 지웠다. 좀 한 시간 정도 한 시간도 채 안 돼서 하기 싫어지고
딱 너의 상태가 딱 지금 그거잖아. 하지만 선생님 대학 보내줄게. 그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치료 안 돼. 자, 6번으로 갔습니다. 6번은 함수 fx하고 gx 값이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f빵의 값은 빵이고 f의 값은 2고 g의 값은 2입니다. 뭐 어쩌라고. 함수 값만 몇 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기는 이런 거 뭐지 이게? 이 식을 만족할 때 문제를 이런 걸 만족하는 C의 값이 등장한다면 이런 걸 만족하는 C의 값이 존재한다면 그것도 특히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걸 설명하라고? 이게 뭔 소리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뭐 정리 비슷한 이름 있지 않았냐? 2학년. 맞네요. 그것도 정리 중에 하나네요. 수투에서 아는 정리 있잖아. 무슨 정리지? 생각난 거 하나만 얘기가 그러면. 자, 하나만 먼저 얘기해 줄게.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있었어. 네. 또 정리가 총 더해서 한 3개 정도 있거든. 4개 정도 있구나. 주혁아 너 한번 얘기해봐. 정리 중에 아는 정리가 뭐가 있었어? 롤의 정리라고 들어봤어?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네, 평균값 정리도 들어봤어? 또 최대 최소 정리. 또 진짜 크신데 이제. 사이값 정리가 있었네. 아. 네, 이렇게 크게 4개의 정리를 배웠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중에 이용해서 문제 풀라는 것 같아. 수투에서 물어볼 만한 건 뭐 이런 식으로 어디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들을 사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이건 좀 특이하다 문제가. 일단 누가 볼 수도 있으니까. 롤의 정리.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AD 반값이랑 BD 반값이 서로 똑같다고 한다면 두 점의 값은 같은 높이에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 녀석을 그렸나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몇이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0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건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0 나오는 건 두 개 있나요?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거는? 만약에 AD 반점, BD 반점 같은 높이에 있으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값은 0이죠?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 녀석의 값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기울기 0 나오는 거 몇 개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 0 나온 건 한 개 있나요? 미분이 가능하고 함수값이 똑같았을 때 f'C의 값이 0 나오는 C의 값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 롤의 정리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롤의 정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롤의 정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F'C가 GC 플러스 CG'C라고? 롤의 정리 어떻게 적용하라는 얘기야? 일단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쌤은 이렇게 해보려고요. F'X 마이너스 GX 플러스 XG'X 여기다 지금 C 대입한 거야? 선생님 왼쪽으로 2항밖에 안 있습니다. 이 녀석은 fx 마이너스 xgx의 값을 미분한 거야? fx는 미분하면 f'x, xgx를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 gx, 뒤에 거 미분하면은 xg'x 맞아요? 쌤이 이걸 새로운 함수 hx로 잡겠습니다. 밑에 거는 미분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hx의 값은 연속인가요? 맞아? fx하고 gx의 값은 닫힌 거와 0부터 1까지 연속이었잖아. 그러니까 연속인 것들한테 실수배 x를 곱해가지고 x의 값도 연속이잖아. 연속인 것들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다 연속이거든. 그래서 h의 값은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미분 가능한 거 맞아? f하고 g로 구성되어 있는데 f라고 하는 녀석과 g의 값은 0과 1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연속일 조건과 미분이 가능할 조건 다 만족해. h는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h한테 빵 대입해봤어요. h한테 빵 대입은 뭔데? 빵 대입한 건 f빵 빼기 빵이야? 근데 f빵이 누구라고? h한테 1 대입해봤습니다. 1 대입했더니 f1-g1이에요? f1하고 g1을 줬어요? 2 빼기니까 빵 맞아요? 여기까지 다 맞는 거야 지금? 롤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조건들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h는 이제 뭐 할 차례야? h'c가 빵이 되는 c의 값이 당연히 롤의 정리에 의해서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나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할 수 있을까요?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리는 총 다 4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최대 최소의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사이값 정리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으로 갔습니다. 7번 문제는 실수 K에 대해서 다음에 fx 값이 있습니다. fx의 역함수의 값이 gx입니다. 근데 함수 hx의 값은 2차 함수인데 합성함수가 뭔가 특이하게 엄청 특이하게 생겼다. 그런데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실근을 가지기 위한 k의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h 알아. g는 역함수라는데 역함수는 못 구해. 이 함수 fx의 역함수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하거든, fx가. 그런데 fx의 역함수가 gx였을 때 hx는 2차 함수고 h한테 역함수를 대입하라고. 그리고 역함수한테 2x를 곱한 녀석이라. 아무튼 이거는 이 식이 다침과 연과의 사이에서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뭐 어쩌란 얘기야. 뭐 식을 세워야지 풀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뭐 어쩌란 얘기지? 역함수 못 구한다니까? 일단 대입해볼까? gx의 값은 모르지만 h는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하겠습니다. 답을 작성할 때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쓰는 노력은 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h gx부터 쓰겠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맞죠?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h한테 지금 gx만 대입했습니다. 이항하겠습니다. gx의 값을 제곱한 거 3-2xg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예요? 이제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했더니 x 마이너스로 x 마이너스 2인가요? 둘 다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맞아? 네. 자, 인수분해가 되네?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x 마이너스 x 플러스 1 gx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얘가 실근을 갖는다고? 그럼 문제가 요구한 거는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fx의 역함수인 gx의 값이 x-를 거만하는 근을 갖든지 또는 fx의 역함수인 gx의 값이 x-2하고 근을 갖든지 그렇게 해서 실근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k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되신 거 맞아요? 되신 거 맞냐고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어렵네. fx의 역함수는 구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근데 gx의 역함수가 fx죠. gx의 역함수가 fx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바꿔서 해석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표현을 바꿔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gx하고 x-를 만난다고 한다면 gx를 ynx에 대칭한 게 누구야? 아니 fx의 역함수가 gx라며 네. gx를 ynx 대칭한 게 누구냐고. x-의 값을 ynx에 대칭한 게 뭐지? 그러네. y는 x-이라고 하는 함수는 ynx에 대칭하게 되면은 x하고 y를 바꿨어요? 그래서 역함수의 값은 y는 x 플러스 1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문제의 질문은 역함수하고 x-이 교점이 발생한다는 말은 그걸 대칭한 fx랑 x 플러스 1도 교점이 발생한다는 얘기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내 말 이해 안 됐나 봐요.
여기에 y는 x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대. 어떤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대. 교점이 있대. 그런데 얘를 y는 x한테 대칭하면 이거예요? 얘를 y는 x한테 대칭하면은 대충 어떻게 생겼으려나? 이렇게 생겼으려나? 점선한테 대칭하면은? 그럼 얘네도 교점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된 거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말은 이 말도 해석하게 되면은 fx라는 녀석과 gx값이랑 x-가 교점이 있다는 말은 y는 x한테 각각 대칭하면 오른쪽에 대칭하면 누군데? 얘가 교점이 있거나 얘가 교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이제 문제되는 건 이 범위가 문제야. 0부터 2까지 사이에서 교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x의 값이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교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범위에서 교점이 있어야 되는 거지? x의 값이 0부터 2까지면 y가 누구야? x가 0부터 2까지면 y가 누구냐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야? x가 0부터 2까지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뭐에 대칭한 거야 지금? y는 x한테 대칭했어? y한테 x를 대칭한다는 거는 y 대신에 x를 쓰고 x 대신에 y를 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x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교점이 있던지 이 녀석은 x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범위에서 교점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x가 0부터 2까지면 y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y를 x로 바꿔주면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해서 교점이 있어야 되든지 이건 y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니까 이때는 x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범위에서 교점이 있어야 돼. 이 말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의 바램은 fx는 알잖아. fx가 2의 2x승 빼기 2의 x승 플러스 x 플러스 k였잖아. 이것만 집어넣으려고. fx한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2의 2x승 빼기 2의 x승 플러스 x는 소거돼? 맞아요? 나 여기 나오지만 참아요. 이거였어. 여기다 x 플러스 1을 똑같다고 놨어. x 지워져. k는 이항하겠습니다. 이의 근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사이 교점이 존재하도록 하는 k 궁금해. 두 번째, 이항했습니다. 이항했더니 누구라고요? x는 지워졌고 k는 이항했다고요? 이게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서 교점이 발생해야 돼. 납득하셨나요? 그러면 결국 선생님이 필요한 건 이 왼쪽에 있는 함수야. 이건 지수함수야. 나 이거 그림 그려야 돼. 이 지수함수하고 1-k의 값이 교점이 있었으면 좋겠어. 되신 거 맞나요? 이 녀석을 뭐라고 할까? 아까 h는 있었고 나 지금 이걸 ax라고 칭하겠습니다. 이거의 그림을 갖다 그릴 생각입니다. 이제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그림을 그리려면 뭐 해야 되지? 극점을 알아야 돼? 미분했습니다. 지수함수 미분하면 그대로인데 속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지수함수 미분은 그대로입니다. 공통된 녀석의 값은 2의 x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2의 x승 마이너스 1이에요? 빵 나오는 극점 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2x승은 절대로 빵이 될 수 없습니다.
빵 되는 건 뒤에 게 빵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x의 값은 2분의 1이고요. x의 값이 누구예요? x의 값은 ln 2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x의 값이 ln 2분의 1이었을 때 그때 극점이 발생하고요. 극대인지 극소인지 알고 싶습니다. 쌤이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는 얘는 어차피 양수값이니까 이게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지 극대인지 극소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2t-1 같은 거야. 직선 2t-1.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부호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요? 음에서 양으로 바꾸면 극대가 극소야.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대예요? 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ln 2분의 1 지금 여기서 극소야.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ln이에요? 마이너스 ln 2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ln 2보다는 ln 2가 더 큽니다. 2는 2.7입니다. 얘가 1입니다. 마이너스를 달았습니다. 마이너스 ln 2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쌤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건 A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ln 2를 대입했더니 대입하려고 근데 2x는 2분의 1이라고 했더니 앞에 거는 2분의 1제곱에서 4분의 1 뒤에 거는 2분의 1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점의 좌표는 이 점을 대입한 게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x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구야? 빵 대입하면 1 빼기 1이니까 빵이에요? 그럼 여기서 극소값을 가지는데 빵 대입하면 빵입니다. 근데 그림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 플러스 1 대입한 것까지 그림을 그릴 겁니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 2제곱 마이너스인가요? 이해되시는 거 맞아요? 이해된 거 맞아? 근데 그림을 마이너스 1부터 그릴 거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군데?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2의 제곱분의 1 빼기 2분의 1인가요? 2제곱분의 1이 큰 거야? 2분의 1이 큰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한 점의 좌표는 2의 제곱분의 1 빼기 2분의 1인데 이 점은 음수입니다. y좌표 음수입니다. 이 점이 누구였다고요? 마이너스 ln이 컴마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다고요? 그럼 교점이 있으려면 여기서 교점이 있으려면은 1-k가 어떨 때 교점이 있는 거야? 교점이 있으려면 1-k가 어떻게 돼야 되냐고. 여기서 k범위 구했습니다. 여기서 왼쪽 거에서 k범위는 4분의 5보다 작고 나왔나요? k를 이항했더니 이건가? 아, 잘못 썼네. 이항해주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이러면은 앞에 녀석의 교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요거 올릴 차례죠. 오, 졸라 좋아. 두 번째 그림은 똑같이 얘가 지금 AX입니다. 그림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이너스부터 빵까지 그려야 돼요? 니네 지금 된 거 맞냐? 마이너스부터 빵까지 대입해야 되는데 빵 대입한 거 빵이에요?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누군데요? 2의 4, 마이너스 4승? 2의 마이너스 2승? 2의 4승분의 1 빼기 2의 제곱분의 1은 양수야, 음수야? 네, 음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림은 여기서 살짝만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2의 4제곱분의 1 빼기 2의 제곱분의 1인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수함수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상수함수의 값은 지금 2 마이너스 k가 상수함수입니다. 2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가 어디 있어야지 교점이 발생하는 거냐고.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k의 범위 구했습니다. k의 범위는 2부터 4분의 9까지인가요? 이래도 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녀석은 이걸 구했습니다. k의 값은 이래도 교점이 발생하고요. 이래도 교점이 발생합니다. 이때 실근이 둘 다 모두 실근이 존재합니다. 두 개 공통되는 녀석을 만족해야지 실근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만족해도 실근이 존재하고 이걸 만족해도 실근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제일 작은 게 될 수 있는 게 누군데? 얘가 작은지 얘가 작은지 알아야 돼? 2가 누구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대충 3이라고 쳐도 앞에 건 1 더하기 3, 4, 3의 제곱 9 음수야? 이런 거 맞아요? 얘는 양수야? 최소값이 누구야? 최대값은 누구예요? 4분의 9가 2보다 커요? 그때 문제가 요구한 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세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했습니다. 답이 안 예쁜데? 4분의 13. 네, 이게 답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있으니까 구경만 했지 시험 나왔을 때 틀릴 겁니다. 좀 이따 문제 풀 때 안 푸셔도 괜찮습니다. 고대 세종에 합격한 아이들은 7번 맞춰서 합격한 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왜 뒤로 갈수록 이거 기출문제 왜 이렇게 어렵냐 다? 거의 모의고사 4점짜리 되는데 다? 지금 이 다음 페이지도 문제가 있어. 고대 세종 문제가? 이게 끝이에요. 시간이 없어. 8번 문제는 다음, 지금 빨리 할까? 현재 시간이 몇 분이에요? 57분. 57분, 3분 만에 못해. 강의실 옮겨가지고